안녕하세요. 워킹맘으로 일본살이 중인 투빈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히키토리 쿤넨이라고 하는 재난시 귀가인계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학교의 재난대피 훈련 이야기랑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방제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일본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지내다 보니까 이런 대비 자체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희난訓練, 그러니까 대피 훈련을 해요. 지진 상황일 때, 화재 상황일 때, 심지어 수상한 사람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까지 상황별로 훈련을 하더라고요.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했던 훈련 기억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국민학교라니.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 수업하다가 다 같이 운동장으로 나가고 창문에 커튼 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민방위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적의 공습 같은 상황을 대비하는 느낌이 강해서 지금 일본에서 하는 자연재해 대비 훈련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해요. 한 번은 아이가 집에 와서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머리를 보호하고 선생님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오는 연락도 정말 꼼꼼해요. 훈련이 있는 날이면 사전에 메일이 오고 재난 상황을 가정한 연락 시스템 테스트도 종종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실제로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부모들한테 일괄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가는 훈련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하는 히키토리 쿤넨이에요. 근데 이게 또 워킹맘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업무 중간에 시간에 맞춰서 학교까지 다녀와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급하게 다녀오시기도 하고 회사에 잠깐 양해를 구하고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부모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꽤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평소랑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학교 안으로 들어갈 때도 실내화로 갈아 신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바로 교실까지 들어가거든요. 일본 학교는 평소에 실내화를 따로 신고 생활하니까 교실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는 게 괜히 더 실제 비상 상황처럼 느껴져요. 근데 또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실제 상황처럼 훈련하니 정말로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금 더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본 살면서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긴급 재난 알림 소리예요. 그 소리는 진짜 아직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한 번은 밤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긴급 알람이 울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심장이 철렁했어요. 일본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알림 소리가 되게 크고 강하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큰일 난 줄 알고 정말 놀랐어요. 마트에 가도 방제 코너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편의점에서도 비상식량 같은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특히 큰 태풍 뉴스가 있었던 뒤에는 생수나 쌀, 화장지 같은 게 진짜 빨리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아파트 형태의 맨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방제용품을 구비해두고 있는 곳도 많아요.
유통기한이 가까워질 때쯤이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새 걸로 세워놓는 시스템도 꽤 잘 되어 있고요. 사실 예전에는 설마 하는 생각에 아무런 준비도 안 했었는데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있으니 자꾸 만약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 포함해서 기본적인 재난용품이 들어있는 재난가방도 준비해두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식량도 조금씩 준비해두고 있고요. 컵라면이나 즉석밥도 있지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에너지바 같은 것도 조금씩 챙겨두게 되더라고요. 재난식품으로 물을 많이 찾게 되는 라면은 안 좋다고는 하지만 2024년에 노토 한도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단순한 단전 상태로 고립된 생활이 한 달 이상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보고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 이후로는 휴대용 화장실이나 랜턴, 건전지, 보조 배터리 같은 것도 추가로 준비해두고 있어요. 뭘 이런 것까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준비해두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특히 보조 배터리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핸드폰이 안 되면 정보 확인도 어렵고 연락도 안 되니까요. 저희 집은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축전지도 있는 올 전기집이라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재난 대비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평소에는 전기요금 절약 같은 이유가 더 크긴 한데 일본에서는 전전 상황을 대비해서 태양광이나 축전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특히 큰 지진이나 태풍 이후에 정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최소한 난방이나 핸드폰 충전 정도라도 가능하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학교에서도 재난 시 아이를 어떻게 인계할지에 대한 규칙이 굉장히 자세했어요. 누가 데리러 올 수 있는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비상시에는 학교에 머무르든지. 처음 일본 왔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솔직히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항상 만약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건 일본은 불안을 키우다기보다는 준비를 생활화하는 문화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안전교육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물론 실제 재난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한 달에 2번이는 한글학교 바베큐 행사에 가게 되어서 오랜만에 신랑과 함께 핫케이크 전문점에 갔었는데요. 아이들이 무슨 촉이 있는 건지 다음날 아침은 핫케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집에서 또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이렇게 일본 초등학교 재난훈련 이야기랑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방제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